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하단기초등학교 중등부 담당교사 이정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말인데도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저희 중등부 입학 설명회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25학년도 중등부 입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미 다 받으셨다시피 노란색 종이 보시면은 오늘 간단한 식순에 대해서 간략히 적혀져 있습니다.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1부는 학교의 전반적인 소개와 방향성, 또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1부 때 말씀드릴 거고요. 2부 때는 여기에서 말고 학교를 먼저 투어하시고 그 다음에 4층 도서관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입학에 대해서 문의하실 것들 또 그 밖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Q&A 같은 것은 전부 다 2부 순서에 받을 예정이오니 미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중등부 학생들의 하루 학교 생활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먼저 시청하시고 입학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담학교 중등부 교사 이성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부 학생들의 하루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건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자, 가시죠. 무슨 내용이었나요? 여왕 아달리아 그 여왕이요. 유다를 하나님은요 네.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좋아요. 오늘 계획들 한번 또. 아, 좋아요. 자, 이지훈 씨는 뭐 하죠 오늘? 오늘요 드럼 레슨을 가고 와우. 선생의 피트니스 클럽. 대강 봐도 오 와. 우와. 지금 시간은 독서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허투루 책을 읽고 있는지 한번 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짜잔. 웃음을 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1교시는 아이들이 독서하고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분 독서, 한 줄 글쓰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거 무슨 책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소개해 줄래요? 가난한 건 잘못이 아니고. 아, 가난한 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죽을 때 가난한 거잖아. 아, 죽을 때 가난한 건 잘못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 빌 게이츠가 얘기했대요. 제가 이 친구의 꿈을 알고 있거든요. 꿈이 뭐죠? 아, 사업가가 되고 싶대요. 매출 목표가 있지 않았나요? 연매출 10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린 씨? 네. 무슨 책 읽고 있죠? 저 부자는 가난할까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 책은 이제 아버지가 네. 두 분이 있는 실제 아빠가 2명이에요? 네? 아니요 넘어갈게요. 자, 이지훈 씨. 네? 지금 어떤 책 읽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헐버트의 꿈, 조선은 피어나리.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헐버트 정교사님이요 네. 조선에 왔습니다. 그래서요. 저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손주영 씨. 네.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책인데요. 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양지아 씨. 자, 무슨 책 읽고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메모리즈 책을 읽고 있어요. 성공의 법칙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뭐 멘토스 요정인가요? 설선 씨? 하루 종일 멘토스만 먹고 있나요? 무슨 책 읽고 있죠? 지금 컨셉을 잘못 잡았습니다. 맛있어요? 중요한 건 먼저 하세요. 지금 수업 시간이라는 거.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엎드려. 장난이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저희 학생들의 독서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책을 다 읽었으니까 글을 써야겠죠. 앞과 뒤에 오! 지현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해력이요. 문해력 범위가 있는데 그 책에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림을 뽑아줬어요. 지금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윤양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것도 만들어주시고. 잘 외우는 비법이 있나요?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아 진짜요?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쓸 때 말하는 거 쓰고요. 네. 와, 배고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보고 이대로 여기다가 요약해서 다 외웠쓰는 거예요. 우와.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계획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뭘 공부했는지 그 것으로 갖는 걸 쓰는 오, 그렇군요. 뭐 문제를 펴고 계시는데 갑자기 돌발 질문 해봐도 되나요?
네. 저기 전화 이름이요. 혹시 단위는 어떻게 쓰죠? 안돼요. 자, 여기는 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요. 별의 일주운동. 어디 파트를 제가 물어보면 자신 있나요? 다요? 와. 무게의 뜻은 뭐죠? 물체 자기가 주는 맞아요. 돌발 질문은 되나요? 우선주의의 자기장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선 전환의 자기장은요. 일단은 모양의 도면의 중심을 해서 중심 모양이고요. 우선을 해서 손가락이 전류에 걸릴 때 무엇을 알고 싶은 거죠? 본인이 알고 싶은 거 나한테 질문했던 게 뭐예요? 종과 들고양이 이렇게 종과 저희 과학 수업은 네. 이렇게 진행됩니다. 뭔가 일반 학교랑 다르죠? 뭐다? 그런데 아주 열심히 아이들이 수행해주고 어느 있습니다. 게 크다. 이상으로 크다라는 과학 수업 말은 마치겠습니다. 뭐예요? 이 크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작업들 활동들을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파고 내가 보물을 찾고 내 것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한번 와 보라고 내가 무엇을 발견했다고 여기에 정말 이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이 땅 파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너무 재밌고 신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파고 싶은 땅 내가 파는 그 자리에 초대해줬으면 좋겠어요. 님 여기 와봐요. 제가 이거 봤어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물장을 떴군요. 이상한 또 값을 계속 쓸 때는 최대 자연학화 운동은 다른 거에 방해받지 않고 있는 정제된 물질과 우주 중력에 의해 아래 떨어지는 것을 자연학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새 영어 공부 좀 어떤 것 같아요? 수업도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하길래 수업을? 수업은요. 네. 5개 코너로요. 코너 미션을 하는데요. 생활 영어, 여행 영어, 네. 사이유 섀도이, 그리고 창의생과의 행복한 토크쇼. 토크쇼도 있어요? 가장 재밌는 코너는 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남이dem이랑 토크쇼. 왜요? 남이dem이랑 만나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과의 수업 시간인데 이 시간을 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수학 시간이에요. 수학 시간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또? 이번에 중간고사 부분을 네. 일단 자기 혼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모르는 문제는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고요. 교장 선생님 가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딱 이제 이해가 딱 가능하게 딱 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봐요. 주간 시험. 주간 시험이 있어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 일단요. 살짝 뭐가 부족한지 잘 알 수 있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몰랐던 문제를 정확히 잘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달 안수환 씨. 네. 오늘 아이들이 컨셉 소년기다 소년기씨 사인해주세요. 잘 보셨나요? 네, 저희 학생들의 하루 일상을 좀 간략하게 하루를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또 하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이 다 담다 보니까 미처 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학교를 간단하게 알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희 교장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저희 인사말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하람기도학교 오재수 교장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5번째 입학 설명회인데 또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보라고 하신 게 있어요.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모든 교직원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 팀을 이루고 시작을 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해보겠다고 했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를 해주세요라고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모여서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교직원, 하담학교 교직원 소개하겠습니다. 저쪽에 이성국 선생님이시고요. 김두영 선생님, 장미 선생님, 김성현 선생님, 소보람 선생님, 이주경 선생님, 홍재영 목사님, 오재수 교장 이렇게 교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선생님 계시고 피아노 선생님 계시고 또 원어민 선생님 계시는데 오늘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25학년도를 준비하는 입학 설명회에서 제가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해마다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는데 25년도 준비하면서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자랑해야겠다. 지난 입학 설명 영상을 보면 시설을 자랑 또 이렇게 잠깐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선생님들 자랑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또 해마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 학교를 소개할까 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중등부 우리 또 입학 설명회잖아요. 제 마음속에 중등부 학생을 자랑하고 싶어요. 중등부 학생을 자랑하고 싶어서, 야 얘들아,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입학 설명했으니까 너희들 좀 학교에 다 참여해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 한번 이렇게 시간에 같이 와서 함께 해주면 그 자체가 너무 기쁨이고 행복이겠다. 너희들이 그냥 같이 와줬으면 좋겠어. 와줄래?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나와서 선생님들처럼 한번 인사할 수 있도록 나와주겠니? 그런 건 아니고요. 뒤에서 그냥 와 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우리 중등부가 와 있다는, 뒤에 나온 우리 중등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그 중등부 저 시기에 저렇게 나와주기 쉽지 않거든요. 아시죠? 네, 절대 안 나와줘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저 중등부 아이들 때문에 24년도가 너무 행복했어요. 중등부를 시작한 지가 3년간 우리 중등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24년도 참 행복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 1학기 때 참 예뻤어요. 미흡지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1학기 때 참 예뻤어요. 그런데 2학기에 들어오니까 어땠을까? 2학기에는 와, 역시 1학기 때와 달리 한 학기 때 생활하고 나니까 부쩍 또 성장한 것 같아요. 더 예뻐졌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어땠는데 2학기는 어땠다, 이런 이야기들 애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거의 1학기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하고는 좀 전혀 다른, 그래서 정말 같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애들을 또 돕고 싶고, 그래서 같이 지냈던 시간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추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 발표회 한다고, 언더우드 프로젝트 그 발표회 한다고, 이 발표를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가 정말 멋진 추억 가지고 이렇게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 잡아서 같이 그곳에 가서 발표회를 하도록 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지내고, 또 1학기 때 기말고사를 우리 캠프 가서 기말고사 시험 보자. 그리고 영어 캠프와 함께 기말고사 같이 보기 위해서 변산 농협 수련회에 가가지고 2박 3일 같이 그곳에서 또 밤늦게까지 같이 선생님하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 예쁜 모습들을 이렇게 담았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 같아요. 승환아, 잠깐만 와줄래? 승환이? 이 승환이로 말하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입학 설명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유일한 중학교 학생이에요. 함께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승환이한테 그랬어요. 제가 설명회 하다가 잠깐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승환이가 수학에 대해서 아주 자신 없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수학이 또 누구 때문이냐? 피타고라스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그가 밉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 아이가 기말고사 같이 준비하면서 성국 선생님하고 막 선생님이 다 이렇게 옆에서 질문하고 알려주고 하는데, 이 친구 입에서 재밌다, 와 이제 문제 내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알아가는 기쁨에 하나를 알면 끈질깁니다. 문제를 꼭 내달라고 해요. 상당히 귀찮게 해요. 또 그것도 틀렸어요. 그런데 또 포기 안 하고 한 문제 더 내주세요. 자기가 그것을 시원하게 맞출 때까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문제를 내는 거예요. 다른 친구하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수학을 혐오했던 친구예요. 수학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맞죠? 근데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주 밉습니까? 왜 수학을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수학이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 그 부정적인 생각은 다 사라지고 이제 그때가 하나의 추억이고 1년 전이 이제 우리에게는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막 행복했던, 열심히 재밌게 했던 그런 추억들을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제가 예쁜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중등부 학생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다, 기대가 된다 이런 표현 잘 안 했거든요. 아픈 기억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지금 24년도 이렇게 함께 했던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집에서는 좀 뭐 할 때잖아요. 그죠? 사춘기.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지낼 아이들인데,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아이들은 그런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감사해요. 1년 전에 아버님, 근데 우리 승환이가 너무 예쁘게 정말 그렇게 또 잘, 엊그제 저녁에도 왔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그랬더니 가방 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예상 문제 준 거 풀어야지 하고 수학 문제를 보고 1번부터 풀어가면서 저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데 절대 신경 안 쓰고 거기에 집중해서 쫙 한 문제 풀어. 이렇게 멋진 친구인데 1년 전에는 수학에 너무 자신이 없고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었죠.
아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수학을 또 잘하게 될 친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를 우리 부모님들은 잘 분별하고 이 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야 될 학교인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우리 학교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들의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하고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신 것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어떤 특성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학교를 어떤 학교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준비하고 그랬던 학교를 시작해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학교는 내 아이를 보낼 학교인가, 이거는 이제 서로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잘 맞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그러면서 탁월한 실력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학교는 흐름을 바꾸는 학교다.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흐름을 하늘의 흐름으로 바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교육의 현장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늘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 흐름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고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아이를 어떠한 흐름으로 이끌어줘야 될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시고 일단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우리 학교에 대한 이런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학교의 흐름에 내 아이를 놓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 학교 중등부에 관련하여서 제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같이 나눌 주제는요, 바로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변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적어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학교의 방향성과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새롭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나름대로 어머니가 이 학교 설명회 오시면서 뭔가 듣고 싶으셨던 어떤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자체가 처음이어서요.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일반 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다라는 그 어떤 사인, 그런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주 지역에서 대안학교 개수는 극히 드물긴 하지만 일반 학교를 보내줄 수도 있고 다른 대안학교를 또 찾아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화당학교 이렇게 설명해 오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앞에 질문하고 좀 일맥상통하실 수는 있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죄송한데 가까워서 네. 중요한 너무 다른 곳은 기숙사 이렇게 보내하잖아요. 네. 다른 지역에. 그런데 전주에서 집에서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네, 좋습니다. 무엇을 혹시 듣고 싶으신 게 있으셨는지? 딱히 그런 것들은 생각을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이곳에 잘 맞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교감해보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한 질문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지금 다른 지역까지도 생각을 했었었고요. 네. 일단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일찌감치 기도를 조금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주에는 이런 학교가 있는지를 솔직히 몰랐어요. 한 여름쯤에 팜플렛을 보고 이곳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몇 가지 질문을 나눴는데 본격적으로 저희 중등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잠깐 내려놓아 주실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학교를 바라보는 어떠한, 또 여러분들만의 다 각자 기준들이 있으실 거고 또 나름의 기대들이 또 있으실 거고 또 어떤 인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잠시만 이 시간만큼이라도 저희 학교, 그다음에 이 발표를 들어주시는 만큼이라도 잠깐만 저희 학교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당연히 의견들이 각자 다르시고 입장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잠깐 신뢰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학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검토, 그 다음에 저희의 경험들, 또 연구했던 결과물들을 함축해 놓은 것을 토대로 저희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가 저희는 정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저희 교육만이 정답이고 우리 교육만 무조건 옳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그만큼 심도 있게 경험했던 것들 연구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고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주관적인 마음들, 기준들을 조금만 내려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중등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하고 다른 학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것들을 잠시만 좀 내려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요, 진짜
시작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미 저희 중등부 학생들을 보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는 나눴던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솔직하게 저희들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뭔가 포장되어져 있는 거 다 빼고 진짜 솔직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지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 번만 질문을 할게요. 내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지 그냥 편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냥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게 하고 싶지 않다. 뭐 제 삶을 후회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게 평이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 아이들의 독자적인 사고력과 이런 행동력을 사회에서 영향 있게 나타내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런 섬김도 중요하겠지만 전혀 실력 있는 그런 세상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편리하게 보통적인 사람 생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 우리 예수님 주신 복음 같은 걸 선한 영향력으로 펼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서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신앙적인 거고 이성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느 정도 실력은 돼야 돼. 실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독 연합교를 생각하고 있는 게 인성은 만족합니다. 그런 부분은 만족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교육적인 게 솔직히 이 대안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적어도 공교육에서 하는 수준 아니면 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담 기독학교가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다 질문드리지 않겠지만 다 학부모님들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에 대한 어떤 게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 먼저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교육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은 단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원이.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자면 어떤 한 사람의 내면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교육의 어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교육 방식은 우리 교육의 어원과 같이 우리가 생각한 어떤 주관적 기준 말고 진짜 내 아이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교육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시각과 이런 교육관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중등부 학부모님들하고는 한번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얼마죠? 1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조금 쨍통맞을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자산이 지금 저희의 모든 주관과 저희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만 빙의를 해볼게요. 내 자산이 지금 1조 원이 있다고 지금 가정을 잠깐만 좀 진짜로 한번 내 자산 1조 원이라고 딱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1조 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내 자녀 교육하실 건지 한번 아버님부터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주실까요? 1조. 네, 좀 감이 안 오긴 하지만 1조가 1조 우리 아이 교육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보시고 어머니가 그럼 한번 얘기해봐 주시겠어요? 자산 1조 원이. 자녀의 교육? 학교를 세울까요? 학교를 세운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잘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죠. 이번에 아버님 한번 해볼까요? 막연히 생각하면 해외 유학 보내지 않을까요? 해외 유학 좋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머님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학교를 세우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막 꿈꾸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을 다 모아서 또 좋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학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러 학부모님들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자산 1조 원 사실 이런 거 잘 생각해보지 않죠. 내가 1조 원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근데 제가 관점을 한 번만 좀 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죠? 200만이죠. 이거를 이제 자산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저희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의 월급이 200만 원이 밖에 만약에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2,40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월급 200만 원으로 아이를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교육하시겠어요, 어머니? 우선은 가계부를 좀 써서 최대한 허투루 나가는 돈이 없도록 하고 또 넌지시 부모님께도 좀 교육비가 많이 드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큰 고민 없이 정규 교육 과정을 그냥 밟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되게 심플하시구나. 딱 좋습니다. 자, 뭐 각자 또 생각하시는 바들이 있겠죠.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내 아이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자,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월급이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연봉으로 따지면 6천만 원입니다. 자, 각자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면 자,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럼 연봉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5천만 원이 내가 월마다 생긴다면 연봉은 6억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내가 월에 1억씩 내가 만약에 버는 사람이면 연봉 12억 원인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수입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할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나의 수입에 따라 좀 교육관이 바뀌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여기에 엄청나게 막 포커스를 막 두는 것 같은데 내가 한 자산이 막 1조 원이니까 또 어떤 것에 또 포커스를 두는지 혹시
혹시 그냥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는 수입에 따라서 교육관이 바뀐 것 같다. 손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뭐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그대로이신 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혹시 내 교육관이 바뀌었다면 왜 변경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 내가 월급 300만 원을 벌든 내가 월급 10억을 벌든 저는 일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한 가치고 내가 교육관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금액 상관없이 거기에 정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키워드들입니다. 성적, 대학, 좋은 직장, 학원, 진도, 내 옆에 있는 철수 엄마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성적이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면 내가 월급 300만 원이든 월급 10억이든 정말 여기에 온 열정과 모든 것을 다 걸겠죠. 교육에 있어서 내가 대학이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면 월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개의치 않고 거기에 몰두하겠죠. 진도가 나에게 너무나도 진짜 중요한 교육관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월급에 상관없이 여기에 목숨 낼 겁니다. 옆에 철수 엄마가 자꾸 뭐 어떤 저런 막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라면 월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변동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인데 아버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물어보진 않겠지만 한번 속으로 고민해보세요. 내가 월급 300만 원이든 월급 내가 10억을 받고 있든 성적이나 아이의 성적이 정말로 중요한가? 대학이 정말로 중요한가? 저는 지금 성적이 중요치 않다, 대학이 중요치 않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월급에 따라서 내 수입에 따라서 이 가치들에 대한 나의 어떤 비중과 무게감이 달라지냐를 저는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좀 이런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잠깐 믿음을 빼놓고 아이의 경험, 내가 아이를 교육함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내가 월급 300만 원 벌든 월급 10억을 벌고 있든 이 경험이라는 것을 많이 시켜주는 곳에 저희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죠. 자, 그리고 저희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인데도 내가 아이를 좀 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에 입학 설명에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내가 월급이 어떻든 내가 정말 이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아이에게 정말 목숨 걸고 가르치고 알려줘야겠다라고 저희가 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뭔가 수입에 따라서 뭔가 교육관이 바뀌었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같아요.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월급이 엄청나게 많지 않은 상태고 내가 뭔가 내 어떤 생계를 이뤄감에 있어서 또 플러스 내 아이의 어떤 교육을 내가 뭔가 지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재정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좀 쫓기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인지하기 싫어도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에 맞게 또 나를 맞춰서 교육을 해나가겠죠. 반대로 뭔가 저가 만약에 자산이 1조 원이라면은 뭐 되게 일단 심리적 여유감이 많이 있으니까 뭐 성적, 대학 이런 것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정말로 아이에게 정말 이게 막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얘기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여유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과연 현재 여러분들은 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여유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유를 갖는다면 월급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가 진짜 여유라는 것을 갖는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만 할까요? 저는 시대와 사회, 그 다음에 미래를 아이들에게 잘 제시하고 방향성에 맞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대의 키워드, 지금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사회에 진출할 때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끝물 가능성이 높고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을 때 우리 지금 학부모님들 세대에 비해서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그때의 어떤 시대와 사회 변화 속도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으로 나아갈 그 시대, 지금 현재 속도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AI죠. AI의 기술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AI가 정말 이제 시장 속에 다 스며들어 있을 텐데 아이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20대, 30대 갔을 때 이러한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과연 세상 속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부분하고 돈입니다. 전 여기서 지금 크리스찬들 세계에서 당연히 돈이라는 주제가 예민한 주제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돈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려면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내가 벌었다면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된다든지, 어떻게 내가 사회에 환원을 하고 흘려보낼 것인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대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는데 너무 우리 기성세대들, 저도 하나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교육의 방식대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저희는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챗 GPT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발표하면서 그때의 기술과 지금 또 챗 GPT의 기술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달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화 도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 또 그거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이러한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말고도 저희 이제 그냥 모든 학생들을 물어보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99%인 것 같아요. 즉 꿈이 없다. 그 다음에 맹목적으로 뭔가 공부는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뭔가 과학 100점 맞고 수학 100점은 맞아요. 국어 100점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 속에서 실제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아이들한테 딱 대입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력, 사고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청년들 중에서는 대부분 90% 이상 직장인이 되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장인이 나쁘다 이런 얘기 전혀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이 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 되게 청년 산업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죠. 그게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들 속에서 당연히 만들어진 어떠함이겠지만 저희 나라는 다 모두 다 그냥 이미 깔려있죠. 그냥 난 무조건 직장인, 직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좀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아이디어를 토대로 내가 시장 속에 나와서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이런 뭔가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냥 명목적으로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좋은 곳으로 취업해야지가 그냥 자연스러운 루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경제 개념이 전혀 없죠. 어떻게 내가 돈을 모아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써야 되는지 이런 개념들이 잘 없죠. 그 다음에 꿈이 없이 그냥 막연히 취업하죠. 대부분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고3 때 보면요, 고3 이전에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막 대학 때 나름대로 막 설계를 하고 이런 직장 가야겠다 아니면 이런 꿈을 가져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3 때 가면 어떻게 되죠? 현실의 문턱에 딱 부딪히죠. 나 이런 꿈을 갖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네. 이런 대학을 가서 이런 과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네 하면서 아이들이 결정하는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성적에 맞춰서 가야지 하면서 내 성적이 갈 수 있는 대학은 뭔가, 내 성적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과는 뭔가, 직업은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진짜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과를 가거나 원치 않는 대학을 가서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되죠. 대학 졸업해가지고 나름의 직장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20대 중반쯤 가보면은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죠. 내가 원했던 길이 이게 아닌데, 내 꿈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퇴사를 한다거나 이직을 한다거나 이때 또 다른 길을 알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저는 교육에서 우리 학창시절 교육 때부터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맨날 학창시절 때 우리가 했던 거는, 학교에서 가르쳤던 거는 국영수사와 열심히 해, 이게 거의 전부죠. 메시지가. 그래서 직장에 갔는데 그동안 배워온 게 국영수사와 지식밖에 없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 뭔가 프로젝트를 좀 던져준다든지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이걸 실무를 해결할 능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PPT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들거나 누군가는 엑셀을 다룰 줄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다시 재교육이 일어나죠. 그죠? 어쩌면 현대 대한민국 교육은 가짜 실력자들을 열심히 배출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가 저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인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고, 내 아이가 사업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직장인의 시선으로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 곧 숲을 보면서 나아가, 아니면 그냥 나무만 보면서 가고 있는가. 사업가라고 하면은, 사업가의 시선에 장착을 한다면은 정말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아이디어를 찾고 내야 하고 내가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 건데, 직장인의 경우는 대부분 그냥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죠, 사실. 그리고 월급 받으니까.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런 사업가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을 키워줘야만이 나중에 커서도 정말 좋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의 하나의 차이가 그릇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과목만 열심히 초, 중, 고 밟아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실무 배워라 이런 느낌인 거고요.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은 먼저 실무적인 것, 정말 문제를 맞닥뜨려보고 정말 필요를 느껴서 교과목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들어가자. 실무적인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하자가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실무적인 것들이 뭐가 있겠냐? 얼마만큼 저희가 이 요소들에 관심이 있을까요? 문제 해결 능력 저희가 얼마나 저희가 힘을 쏟고 있는지, 또 경험하고 시도하는 것에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는지, 또 경제 관념에 저희가 얼마만큼 힘을 쏟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 누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냐는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을 저희 학교에서 하겠다는 거고, 프로젝트 수업으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이번 1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희가 가장 집중했던 거 하나는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만큼 글쓰기만큼 사고의 확장을 이뤄가거나 문해력을 키운다거나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번 올해에 딱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독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애들 보고 너희 책 중요하다, 글 쓰는 거 중요하다 맨날 잔소리처럼 해봤자 어차피 아이들 아시잖아요. 중학생들 훔쩍도 안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카페 가서 그냥 무작정 카페 가서 그냥 많이 읽지도 않고 그냥 들고만 가는 것만으로도 기쁜 것. 밖에 나가서 책 들고 화정공원 나가서 그냥 책 읽는 것. 그냥 독서는 딱딱한 게 아니라 그냥 즐겁다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처음에 문화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카페에 다 기록을 했죠.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3월 한 달 동안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아이들이 작성한 게시글만 138개, 서로 막 자기 글 쓴 것들을 보다 보니까 조회수도 엄청 높죠. 자기들끼리 막 봐요. 자기들끼리 댓글도 써서 284개죠.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자기들 글 읽으면서 서로 막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랬었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집중했던 것은 창업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업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 창업을 하려면은 뭔가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실무적인 것들을 반드시 해나가야 되고, 경제 기능도 필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협업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 번만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저희 학생들이 처음 사업하기 전에 팀별로 어떻게 스케치를 했고 어떻게 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3 친구에게는 투자자의 역할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들이 스케치해 놓은 것들을 네가 만약에 이 기업에,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해보겠니? 아니면 어떤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겠니?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옆으로 이거 살짝만 당겨주실래요? 그 옆에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이 막 스케치해 놓은 장면을 스크린샷을 떠와서 파일 가격을 정하려면 지출 비용을 확실히 알아야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적어놨고, 예시로 떡볶이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할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를 지출했는지를 몰라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중3 친구가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놓은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판매 타겟층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적었고요. 우리 중2 친구들이 분식집을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각자 홍보팀, 조리팀, 예산관리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스케치 협업했던 장면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협업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 활동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경험을 했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창업을 해야 되니까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협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토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는 가격 설정이죠. 내가 뭔가를 팔아봐야 되는데 이걸 얼마에 책정을 해야 또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원가, 판매가, 마진 이런 개념들도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을 당연히 여러분 먼저 전제가 이거 미니 창업했다고 애들이 갑자기 막 사업가가 되는 게 아니죠. 아직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여전히 모르는 게 투성이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제 판매도 했었죠. 판매도 했고 돈을 받아서 매출도 내보고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총 매출액 400만 원에서 우리가 30%를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기부를 하면 될까? 라고 문제를 내면 물론 맞추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계산이 되시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서 120만 원을 기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놀랍게도 이거 계산을 너무 잘해요. 400만 곱하기 0.3이 120만이 된다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문제를 바꿔내잖아요. 이게 진짜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잘 못 바꾸더라. 어떻게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왜 못 바꾸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 이런 응용력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활동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수학 시간에 퍼센트를 배우고 퍼센트 관련된 문제들도 많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그런 문제들 정형화된 패턴들이 있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풀다 보면 사실 그 유형에 대해서는
잘 풀죠. 근데 이렇게 조금씩만 방향을 바꾸거나 좀 이렇게 응용을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더라. 그리고 막 이런 것도 교육을 했었죠. 야, 원가 대비 마진을 얼마 남길까 어떻게 계산할래? 막 이렇게 하니까 아직 아이들이 뭐 원가가 뭔지도 마진이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막 엑셀 관련하여서 수식도 조금씩 교육을 했었고 어려운 건 못하고요. 이런 것들을 활동 안에서 했고요. 아이들이 직접 투자 제안서를 써보게 했습니다. 물론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빈약하지만 애들이 교장 선생님이 투자자였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자기 회사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제안서를 해가지고 직접 재료비를 돈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돈 지원을 이렇게 막 받았거든요. 투자 제안을 해서. 그래서 결과는 저희 유튜브에 이미 잘 저희가 올려봤거든요. 한번 이 과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들이 만들었던 이런 상세 페이지, 그래서 매출액이 다음과 같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언더우드 프로젝트라는 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위에 적어놨지만 신앙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진짜 경험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저희 믿음 되게 중요하고 이론 되게 중요하죠. 말씀 되게 중요하죠. 이론적인 부분 되게 중요한데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신앙 교육은 진짜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 기독학교니까 구약, 신약, 집중 탐구, 기독교 문화와 역사 등과 같은 과목을 혹시 이런 류의 과목을 기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중등부에 이런 과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 먼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만 살펴보자면 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을 딱 앉혀놓고 자, 누구누구야 내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볼게 딱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처럼 아이들이 이야 너무 행복하다 너무 흥미롭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저희 중등부 학생, 중학생 나이 정도 되면은 딱 앉아가지고 이런 표정을 지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뭔 말이야? 듣기 싫어.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물론 아이들 중에서 또 이 신앙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친구들이라면 이런 표정 지을 수 있고 기쁘게 이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보자, 기도를 해보자 하면은 보통 아이들의 반응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보통 이런 반응이 많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신앙 교육을 떠나서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이렇게 이론적으로 단편적 지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알려줬다고 해서 변화가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지식은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가르치고 들려줘야 되는 영역이지 저희는 그 이상으로 뭔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 그 다음에 교육의 방향성은 우리 모두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렇게 지식을 모두에게 이렇게 가르치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아이에 맞는 시간표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 10명을 앉혀놔도 아이들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신앙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누군가는 정말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아이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타이밍이 딱 왔어요.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 타이밍을 포착할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타이밍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자가 저희 중등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언더우드 프로젝트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팀을 나눠서 이것도 역시 아이들이 이렇게 막 팀별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던 이런 장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캡처를 해온 거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을 나중에 우리 제주도 가서 발표한다라고 해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양화진을 갑니다. 서울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묘비가 있어서 거기 또 그 이외의 선교사님들 묘비들을 한번 직접 보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또 저희 학교 협력 관계에 있는 월비라는 학교에 가서 또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또 방문을 하였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양화진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기념비를 또 받고요. 그 다음 아까 월비라는 곳에서 아까 자기들이 막 조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그리고 고종 내가 직접 원두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무엇일까요, 박예리? 오케이. 조선의 개혁파들이 이어 그 정변을 계획해서 일어난 거예요. 이를 최초의 한국인 출신 장로교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가족의 끝없는 한국의 사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은 철저한 신학 교육을 받으려 어렸을 때부터 뉴욕대학교에서 인문학과를 졸업했고요. 그 뒤로 뉴그런지를 위해서 신학교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대한국가에 있는 영향력, 그다음에 후손들을 이제 차례로 하는데요. 들렸던 것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이제 가정에 자랐지만 이제 되게 뭔가 발발하고 그런 성격이셨는데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사업을 바꾸셨지만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결국 10살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 언더우드는 1859년 7월 10일 1889년 3월 명성황후의
수치였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팀별로 다 조사했던 거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과수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에 줄임말냐면 과학과 수학의 꽃을 피우다, 이렇게 과학하고 수학을 융합해서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일상 속에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들,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봐라 라고 던져준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여기 앞에 보시는 화정공원 있죠. 승환이가 산책을 하다가 화정공원의 둘레를 알고 싶어졌다. 여러분들의 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화정공원의 둘레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직접 구해봐.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줬는데 이거에 관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토의했던 과정.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제한 없이, 그러니까 막 이제 우리 막 문제 풀고 막 진도 나가고 막 그런 거 진짜 제한 없이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보고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는 시간을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져볼 거야, 알겠지? 그 이름도 처리하는 화정공원. 화정공원으로 도대체 뭐랄까? 소재가 화정공원이야. 아, 공부를 화정공원에서 해? 공부 화정공원에서 할 거야. 네? 그러니까 뭘 보는 거야? 자, 화정공원에서 볼 거야. 제대로 놀아. 자, 화정공원이 소재야, 알겠지? 자, 승환이가 화정공원을 막 산책을 하다가 여기에 둘레가 알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들의 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로 화정공원의 둘레를 구하는 걸 할 겁니다. 실제로 아메리카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뭐다? 오, 좋아. 너무 중요한 거 뭐다? 팀워크라 했었지.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팀을 누가 되든지 협력하는 게 중요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여기 하나 이렇게 이어지게 묶어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이디어를 화정공원 둘레를 구하는 건데요. 아,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길을 제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요? 그 자전거 바퀴가요. 그 길이를 재갖고 몇 바퀴 돌았는지 해서 하는 방법이 한데, 그거 몇 바퀴 돌았는지 어떻게 알지? 아니, 바퀴에다가 뭐 빨간색 끈을 달아 놓는다든지 달아 놓은 다음에 슬로모션을 몇 바퀴 했는지 해서. 여기는 지금 무슨 아이디어죠 이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좀 쓴 거죠? 거리 딴 거예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뚝 치면 네. 표지가 되거든요. 아, 이런 거예요. 계기판. 이게 뭔 아이디어죠 이거는? 자전거 계기판이 있대요. 자전거에 달아서 얼마나 장난질을 하는 나오지 않을까. 아하. 그 거리를 재는 오늘 늦잖아. 그냥 이거를 그건 무슨 생각인가요? 방금. 예. 오늘 자른다는 거. 이거를 겁나게 많이 쓴 다음에 휴지를 이걸 모아서요. 이걸 자른 다음에 펼치면 그 거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몇 개를 나열하면 이런 거를 한쪽에 펼친 다음에 돌리면은 그거를 굴린 만큼 세서 둘레를 구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둘레 봐요? 지름 곱하기 파이요. 지름 곱하기 파이요? 지름 곱하기 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지름 곱하기 파이는 둘레. 그 뭐에? 원. 그렇지. 저희가요 생각했는데요. 도석실을 활용을 해서 거리를 보는 거예요. 거리는 출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똑같은 생력으로 하면요. 그래서 하면은 거리가 나요. 이제 속력을 구하는 게 어떤 건데요? 애초에 우리가 1분,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는 1분에 속력이 어느 정도 가는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게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근데 얘는 일일이 가야 되나? 얘는 그냥 똑같은 속력으로 뛰기만 하면은 시간이랑 같이 해가지고 뛰어야지.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애로사항이 있나요? 왜냐면요, 네. 이게 모든 게 다 정확도가 다 떨어지니까. 왜 정확도가 떨어지죠? 아직 그게 확신? 어떻게 만약에 발폭을 된다칠 때도 이게 거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채택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나요? 힘들어요. 아, 힘들다. 그러니까 재는 것도 약간 정확하지가 않고 네. 인간이 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아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이제 단점은요, 네.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수가 네. 미스테이크가 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확실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요, 왜 408m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점을 찍고 저기 돌아서 저 반대편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다시 점을 찍고 여기서 돌았어요. 그때 203m 똑같이 203m 나왔거든요. 13대 찍. 다 진짜라 아무데나 볼만 하지 말고. 맞지? 13이지. 알고 있어야 돼요. 계산하는 건 없어요. 계산하는 거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잘 못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네, 이거를요. 예. 여기 컨택트들 이렇게 표시를 해요. 네. 여기 자를 대서 네. 여기서 돼가지고 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재는 거예요. 여기는 10개를 했어요. 10개. 근데 내가 하는 거를 야 23cm. 건전지 내가 쟀네. 건전지 내가 샀어. 일단 풀스타고 생겼어. 종이 마음에 쓰라고 그냥. 바닥에다 불면 안 돼. 줘봐. 바닥에 불면 Back second band of circle on side and roll it on the floor to measure the length of the roll. Understand? 줄자를 만들어서요. 줄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둘렀어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써 있으니까 이걸로 뺐어요. 줄자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줄자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던 줄자는 어때요? 가져보세요. 줄자 사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쫙 펴서. 그런데 이 줄자는 뭐 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재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팀이 부드러운 걸 만들었다. 그죠? 아주 소프트한 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니까 무엇이든지 뭐 할 수 있더라. 잴 수 있더라. 맞아요. 선생님이 기대했던 거는 요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한 팀이 열심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부드러운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어떠한 또 아이디어가 있었냐면 한 학생이 이거 같은 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자, 이러한 아이디어. 자, 우와, 부드러운 재질이 필요하다. 우와, 이거. 자, 이걸 했는데 저쪽 다른 친구가 이걸 하고 있다니까 이거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거를 딱 던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원운동인데 개미의 입장에서는 평면운동, 그냥 앞으로 쭉 직진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원이었는데 개미는 이렇게 펼쳐서 직선운동을 이렇게 쭉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원운동을 평면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얘하고 같다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자로 화전공원의 둘레를 재려고 하는데 이거를 뭘로 재면 된다? 요거 바퀴수로 이렇게 굴려서 몇 바퀴 돌았는가, 그 바퀴에다가 하나의 둘레 길이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훌라후프를 잘 굴러가게 해서 이 바퀴수를 까먹지 않고 셀 수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굴려갈 건지를 이 도구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덜컹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멈추잖아. 봐봐. 이걸 이렇게 굴린다고 했어. 근데 여기다 지금 뭘 달면은 이걸 이렇게 굴린다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덜컹하면 이게 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도 안 들어갈 뿐더러. 그치 여기 네, 내가 말한 건 여기다 이렇게 하더라. 안쪽에다. 근데 이게 딱 정확하진 않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선에 맞춰서 아니 딱 이렇게 좀 밀죠. 방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부터 해야 돼. 그래. 방금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굴리다 보면은 네. 중심이 안 맞으면은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느려요 굴리는 게. 아하. 이게 직구가 잘못되면은 좀 특정한 실수가 많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진짜 막막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6층에 해봤을 때 너무 느리고 중심이 하나로는 잘 안 돼갖고 한 개를 더 붙여서 여기 끈이랑 테이프로 고정을 한 다음에 굴렸더니 중심이랑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속도가 엄청 느리지 않아갖고 이게 편해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각자만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화전공원의 둘레 길이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려 32도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지금 화전공원의 둘레 길이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제가 가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 이동사 150번은 돌려야 된다 소리인데. 네. 아, 하다가 부서졌구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네가 정확히 불렀잖아. 외로야. 잠시만 여기 더 1+1+2 할 수 있어. 할 때는 중간에 넘어지고 너무 느려갖고 보완하기 위해 한 방법이 같은 크기의 플라워를 두 개를 서로 겹쳐서 하기로 했어요. 과정이 있거든요. 먼저 여기 기준을 정한 다음에 이렇게 플라워를 굴리면서 측정해서 한 바퀴를 굴리면 돼요. 새로운 무술이냐 무술? 근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럼 영일해서 258.893m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리본을 달아서 이걸 이렇게 굴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0.01을 바꿨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일단 훌라후프의 손가락 개수기 이걸 달아가지고 숫자 세는 요렇게는 할라 했었는데 실패해서 그림으로 오늘 원초적인 방법을 제가 먼저 말했던 그 방법들을 일단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를 다 제가 돌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막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건 1차원적인 방법이야. 여러 가지로 해봐야 돼. 막. 여러 가지로.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해보고 저런 식으로 해보고 총도 써보고 그렇지 막 그렇게 해봐야 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야. 깨달았어. 거기서 총 쏘면 돼? 내려. 진짜 이거 하얀색 두장 가져가. 근데 칼리스가 여기다. 이러면 좀 더 줄여 이제. 근데 여기 좀 각도 맞는 거 맞아? 각도 좀 잘해봐. 여기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그럼 얘를 돌려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다. 아니 좀만 내려. 안 맞잖아 길이. 몇 센티미터야? 17? 아니 승아 가만히 있어. 지금 연필의 길이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봐. 지금 연필 길이를 몰라. 이 그림자 4.7에 먼저 맞춰야 돼. 얘는 그냥 들고 있어. 일직선 맞춰가지고 너가 계속 돌려가면서 4.7 맞는지 계속 애들이 봐줘야 돼. 아니야 4.7. 나 펭귄인데? A분의 B로 해가지고 37분의 B로 이렇게 나왔는데 3m가 끝나는 부분과 이 부분을 일치했더니 80파가 나왔어요. 일단 이거 계속 돌리면서 이 앞에 있는 1m 자가 이 그림자 얘도 질 거 아니에요? 1m, 여기 1m, 그다음 이 그림자도 1m가 됐을 때 딱 맞춰가지고 하면은 얘 길이랑 그림자 길이가 얘랑 똑같아질 때 그냥 이 그림자 길이를 재면은 여기가 184cm가 나오는데 184cm가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과학하고 수학의 개념들을 잘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과정마다 지금 스텝들을 계속 이렇게 밟아갔죠. 그래서 훌라후프로부터 시작을 하기 전에 원에 대해서 직접 막 탐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또 그것을 또 심화해가지고 제 키를 제 줄자로 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 키를 측정할 수 있을지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하는 과정들을 저희는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주제 막 예를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흑백으로 바뀌었다. 인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각자만의 또 막 이렇게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D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세상에 없는 물건들을 만들어 본다거나 어떤 물건들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제작한 것들을 판매도 해보겠다. 미니 창업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직접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제거해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줘야죠. 그걸 가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스키서대로 바닥을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죠. 이게 1층인 거예요. 어떻게 쌓이는지를 슬라이스를 하면은 우리가 레이어 좀 아닌데? 데피카드가 있어요. 야 너도 이거 딱 필라멘트가 여기 노즐까지 가요. 이거를 이 전체를 핫 엔드라고 해요. 열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 중간에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되게 잘 돼 있는 상태라서 자 출력 끝난 거. 자 이렇게 지금 출력이 완성이 되면 여기는 8시간 52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에서 2월 한 달간 직접 미국을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것은 언더워드 프로젝트의 또 연장선이기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를 총망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선교를 기반을 해서 아이들이 3명의 선교사님들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인데요. 언더워드 선교사님, 헐버트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세 분을 집중 탐구하고 이분들과 관계된 모든 역사적 장소라든지 뭐 파송한 교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방문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신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은 어쨌든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아이들이 그냥 보여지는 그 시야가 확장되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또 저는 결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가서 저희는 이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 선교와 관련된 혹은 저희가 방문할 교회에 어떤 굿즈들을 제작을 해서 한 몇 개 그냥 샘플만 가지고 간 다음에 저희가 왜 미국에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소개를 한 다음에 펀딩을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블로그 교육도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글도 쓰고 있거든요. 아까는 저희가 독서하면서 글쓰기 쓰는 것과는 또 별개로 좀 긴 글을 써가는 또 과정들도 하고 있고요. 또 영상 교육도 지금 해나갈 예정이고 지금 어쨌든 미국을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 회화적인 부분들을 또 집중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제 학습,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진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안타까운 좀 팩트를 지금 체크를 해보자면은 대부분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성취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수학 점수가 막 진도는 다 나갔는데 아이가 50점을 맞아왔어요. 근데 진도는 다 나갔어요. 그러면 보통 학부모님들의 1차적인 반응은 뭘까요? 보통 잔소리를 하겠죠. 일단 왜 이것밖에 못 맞아오냐? 두 번째 이제 뭔가 내 아이 이렇게 뭔가 했는데 진도 다 나간 것 같은 학교에서 안 됐네?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보낼 생각을 하게 되죠. 보통 세 번째는 이제 뭔가 한 아이가 왜 50점이 나왔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뭔가 교육 방법이 잘못됐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2학기가 되면 2학기 거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50점을 맞았다는 것은 1학기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근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또 약간 진도에 뭔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거를 보완하고 아이가 뭐가 문제인지를 보충하거나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진도 빨리 따라 나가기 위한 뭔가 스텝들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봐요. 진도는 모두 나갔어. 성적은 안 나와. 그럼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걸로 하면서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진도가 나가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 방법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 개인의 역량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학습의 태도적인 부분, 아이의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봐요. 만약에 아이가 계속 이런 악순환의 반복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뭔가 보완은 안 돼. 계속 진도만 나가. 이러면 아이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 바닥이 되겠죠. 뭔가 수학 계속 50점 맞고 막 계속 뭔가 진도는 나가는 계속 제자리라면 그 아이는 수학에 대해 재미를 잃게 될 거고 흥미는 없을 거고 도전해보겠다는 의지조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따라서 아이가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공부가 형식화가 되기 마련이고 계속 뭔가는 교육에 투자는 하는 것 같고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뭔가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형태가 지금 전형적인 저희들의 어떤 교육의 실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신감 회복 어떻게 할 건데 이것도 역시 각 아이들만의 시간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대, 20대를 이렇게 쭉 보고 나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중학교부터 지금 대학교 가기 직전까지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향해서 대부분 달려가고 있죠. 수능. 그리고 심지어 19살 때 보는 수능으로 우리는 뭔가 아이들이 이 안에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20살에 딱 네가 잘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던 거 수능 딱 봐서 20살 때 네가 원하는 대학 가야 돼. 좋은 성적 맞아야 돼를 뭔가 암묵적으로 기성세대들이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20대부터 30대까지 놓고 봤을 때 변수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시면 무조건 찾아오는 변수들이 이런 거죠. 하다 보니까 20살 때 뭔가 재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면 2년 금방 흘러가고요. 뭔가 회사를 20대 중반쯤 들어갔는데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갖게 될 수도 있고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1년, 2년 정도 딜레이 되는 것은 그냥 저기 14살부터 31살까지 놓고 봤을 때 변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2년 뒤처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게 굉장히 민감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3 때 제대로 수능 봐서 뭔가 1년이라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뭔가 이 6년 안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를 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단 중등부는 아이들마다 진도가 싹 다 달라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것도 다시 합니다. 개별에 맞게. 그리고 역량이 더 된다 하면 학년도 초월해서 간다. 즉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의 자신감, 심리적인 부분의 회복에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 보냐 안 보냐 저희 매주마다 애들이 진도에 맞게 아이들이 한 만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를 교장 선생님이 매주마다 아이 진도에 맞는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와주세요. 만들어 와주시고 피드백을 하고 또 분기별로 중간 기말고사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뭔가를 했냐 안 했냐, 진도가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걸 배웠냐 안 배웠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뭔가 지식에 채워짐보다는 역량이 강화되고 있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중등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저희 발표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아이 교육에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죠. 마지막으로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런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험적으로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것도 넘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도미노 효과는 하나가 넘어지면 연달아서 연쇄 효과가 발생을 하잖아요. 저는 이 파란색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파란색에 집중하고 싶어요. 이 역량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넘어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조금 시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에 좀 딜레이가 있을 수는 있겠고 막 진도가 나가냐 안 나가냐에 급급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아이가 진짜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역량 강화만 이루어진다면 하나가 쓰러질 때 이 자기보다 훨씬 큰 녀석들까지도 아이가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짧습니다. 아까 프로젝트 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아이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먼저 주영이부터 한번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영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아메리카 프로젝트 자기가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2학년 손주영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저희는 아메리카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언더우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언더우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영화진,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월비,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갔다 왔습니다. 일단 양화진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 저기 그 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모어 선교사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제주도를 갔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투어도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아열대 식물원이라는 곳도 갔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아트 전시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월비라는 미국 기독교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습니다. 일단 짧게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고, 그다음에 고아 학당 설립, 재중원이라는 병원에서 물리학 교육, 한국 최초의 교회 세문안 교회를 건립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월비 기독교 대학교에서 발표한 PPT 자료인데요. 일단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언더우드의 어린 시절을 얘기를 했는데요. 언더우드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에 자주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언더우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세계관이 바르게 섰고, 그다음에 선교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을 얘기도 했고요. 병원 설립, 재중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했고, 그다음에 언더우드의 기도학교의 설립 등 많은 일들을 하셨었고요. 기도학교를 설립을 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김규식이라는 분입니다. 그 당시 명성황후의 주치이셨던 릴리어스 스털링 호튼이라는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파에도 그리스도 신문 이용을 해서 성경을 전파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교회 세문안 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언더우드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선교사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인데요. 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저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도 저희 학교를 많이 사랑하시므로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되길 소원합니다. 발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중3 예리가 나와서 발표를 할 건데요. 미니 창업과 가수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한 기도학교 중학교 4학년 정예리입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미니 창업과 가수원 프로젝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니 창업은 영상 보셨듯이 저희가 직접 메뉴부터 해서 가격, 마케팅까지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투자자 역할을 맡았는데요. 1, 2학년 후배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나 이제 조언해줄 점을 이제 제가 적어두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분식팀으로 이제 같이 했는데요. 제가 이 미니 창업을 한 후에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협동이었습니다. 일단 후배들과 같이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도 하고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같이 이번에 해보면서 제 친구들과 좀 더 친해지게 됐고, 이렇게 창업이라는 걸로 인해서 제 친구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제가 1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4학년까지 9년을 수학을 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제가 쓸 수 있는 계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서 모르는 부분들은 알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시간이 돼서 좋았습니다. 서비스는 저희가 음식을 아무래도 파는 거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돌발 상황이나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지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도 처음에 해봐가지고 이제 실수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번 해봐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보다는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과수원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영상 보셔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화장 공간의 둘레를 구하는 미션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구하는 방법을 가로, 세로의 길이를 더하고 거기에다 2를 곱하면 둘레가 되는 공식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이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제가 생각한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보도블럭의 개수로 구하기, 두 번째, 아이패드 측정 앱 쓰기, 세 번째, 한 뼘의 길이처럼 자리를 최대한 넓게 핀 거리로 측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한번 한 개씩 해봤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일정하지 않고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일단 처음 해봤는데요. 일단 직접 나가서 보도블럭이 정사각형임을 확인한 뒤에 그것의 넓이를 한번 확인하고 가로, 세로 보도블럭을 다 센 후 그것을 더하고 2를 곱해서 532m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32도에 제가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중간에 한번 못 세가 다시 처음부터 셌던 적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훌라후프를 쓰는 거였는데요. 일단 훌라후프 한쪽에 표시를 해둔 뒤 거리를 재고 싶은 곳에서 한 바퀴를 굴려봅니다. 그 다음에 훌라후프를 한번 굴릴 때 길이를 측정한 다음 시작선에 맞춰서 잘 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숫자가 뭐 780개에서 뭐 400몇십 개로 바뀐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점이 크게 다를 점이 없어서 제가 추가로 더 생각한 게 훌라후프의 손가락 개수기를 단다였습니다. 이거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훌라후프에 직접적으로 개수기를 달면은 한번 굴릴 때 개수기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두 번째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개수기를 훌라후프 위에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들을 보완할 방법을 조금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 다음을 이제 생각을 한 게 마차처럼 끌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바로 훌라후프 안에 스티로폼 같은 걸로 안을 채운 다음에 그 안을 가운데 구멍을 뚫습니다. 마차같이 손잡이를 이제 놓은 다음에 거기에 제가 손에 대지 않아도 훌라후프가 한 번씩 굴러가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개수기를 그냥 누를 수 있도록 자 같은 거를 붙여주고 조금 띄인 다음에 개수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이소까지 가서 사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일단 실패는 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애초에 만들 때부터 살짝 걱정했었던 손잡이 부분이 미흡했어서 중심이 안 맞았고 결정적으로 개수기를 제가 못 사서 이제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이번 과수원 프로젝트에서 느낀 거는 이렇게 쉬운 둘레 구하기도 이렇게 직접 사회 나가서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을 할 때 쓰려면은 굉장히 어렵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레를 구하는 거를 직접 밖에 나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보게 돼서 재밌고 신선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지만 이렇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이 활동들을 잘 발표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부모 대표로 한 분이신 언더우드 프로젝트 발표했던 친구의 아버님 총정권 학부모님 나와주셔서 잠깐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 저희 아내가 서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길어질 것 같았는데 저희 딸이 짧게 달라고 싱싱한데 부족히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양정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고등부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이제 주영이와 둘째가 지금 7살이어가지고 내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첫 아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고 사랑도 컸었는데 그만큼 무지함이나 부족함도 너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둘 다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성인이 되어 신앙을 갖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그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고 고민도 너무 많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차였는데 이제 저희가 15년도에 양정교회로 이제 옮기고 나서 저는 교사로 섬기고 아내는 지금 현재 세수식반 교사로 선생님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내나 저도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거는 실제 교육 현장이 굉장히 참담하구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10년간 이제 느끼는 바도 기부가 절로 나온다. 특히 고등부 정도 돼서 그 신앙 교회에 나온 아이들은 그래도 정말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래서 그 우리 주영이는 아빠 엄마처럼 믿음 없는 어린 시절 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 때문에 주영이한테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너무 좀 엄격한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주영이한테 미안하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해. 아빠 엄마 너무 처음이라 몰라서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교육에 관련돼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영이가 다니던 학교가 거기가 이제 혁신학교라는 이유 때문에 인지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나는 따라 주영이가 이제 그 교육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보내주고 그걸 보고 엄마가 항의 전화도 하고 그랬었는데 개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해하에 6학년이 이제 5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결정해가지고 전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저희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할 때 등록을 해서 보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못 오고 학원으로 바로 가서 저녁 식사 못 하고 이제 학원 끝나고 9시 반쯤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뭘 먹고 나서 좀 이렇게 쉬다가 숙제한다고 또 그때부터 숙제를 해요. 학원 숙제를. 그러고 나서 중간에 잠깐 쉬거나 뭐 하면은 여지없이 한두 시가 되는 거야. 그 생활을 매일 하는 건데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 중에 이제 우리 학부모님 한 분에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하던 학교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수업료 때문에 좀 고민을 저도 했었습니다. 입학한 지 몇 주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주영이의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의 모습이 분리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바로 상의해가지고 급하게 작년 3월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제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하당학교 와서 이제 느낀 점은 보면 일단 공부 환경 너무 좋았고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거는 보면은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루 시작해서 성경 쓰기도 하고 책 읽는 것들부터 해서 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그 비전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학교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된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달 한 달씩 주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저한테는 너무 딱 맞는 얘기들이 말씀 많이 줘서 그 시간이 너무 은혜롭고 일단 저 아내가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나서부터는 우리 애 지영이에 대한 그 신앙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애가 뭐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분리되는 거가 청년 시절에 그게 습관이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 사실 제일 두렵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 선생님들 알아서 잘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전혀 너무 걱정을 안 합니다. 너무 안심을 하게 되었고 단점이 있다면 음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주영이가 너무 튼튼하게 그리고 앞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셨겠지만 너무 감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1년 반 동안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주영이한테서 본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제가 사전에 동의를 부르지 못해가지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주영이 입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아빠 선생님이요 나는 땡땡땡 하대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와서 아빠 나 땡땡땡 될까? 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답변은 그랬습니다. 강의 영광이지? 그랬어요. 그리고 그 최근에는 이제 저한테 와서 아빠 저 어디 대학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나이 중학생 2학년인 나이에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주영의 꿈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자라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영이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거는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었던가 느꼈고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야간에 공부하는데 집에 데려가는 시간이 한 10시쯤 되는데 그 시간에도 보면 항상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퇴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제 지금 학부모로서는 이제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 내년에 우리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그 하담에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학교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지금 오시진 않았는데 이제 소개시켜 주신 김희선 집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순서는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요. 광고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기 책자에도 이미 잘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요 10월 12일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직접 제출하실 시 5층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부득이 방문을 못하실 경우에는 이메일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입학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고 접수 후에 저기 하단에 보시는 그 번호로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차 발표 날짜는 11월 4일, 그 다음에 면접은 11월 11일부터 14일 추후 일정들은 통지 드릴 예정이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19일 날 개별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신 후 등록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신입생 OT 같은 경우는 2월 중에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기 입학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으로 입학 설명회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 인솔하에 학교 투어를 10분에서 15분 정도까지만 마무리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4층 도서관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